여러분, 요즘 경제는 수출은 폭등하는데 내수는 폭망한다. 그야말로 K자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발이 부러뜨라 뛰어다니는 그런 결과 수출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내수는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요. 내수는 그만큼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망가졌으니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죠. 참 어찌 보면 울어야 될까 웃어야 될까 모르는 그런 현상이 요즘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말입니다. 보세요. 수출 쭉쭉 늘어나죠.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53.3%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36%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났죠.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수출이 311억 2천만 달러인데 비해서 수입은 314억 6천만 달러.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수출이 많이 는다는데 일단 방점을 두자고요. 여기에다가 조업일수까지 고려를 하면 말입니다. 59.1%가 증가됐어요. 5월 말까지 가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는 수출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출을 보면 여러분, 최근의 수출을 보면 그야말로 뭐 퀀텀 점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폭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냥 수출 회복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폭등이라는, 좋을 때 한번 폭등이라는 단어도 한번 써보자 해서 오늘은 폭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폭등이에요. 3월에 16.6% 늘어났죠. 4월에 41.1% 늘어났습니다. 5월에는 지금 현재 53.3%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6개월 내내 지금 수출이 계속 증가 일로예요. 그야말로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일들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간당간당 한다고 했는데 수출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좋아진다. 일부에서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작년에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기저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도요. 수출 떨어진 거 보세요. 23.8%나 떨어졌습니다. 23.8%. 그러니까 지금 53.3%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저효과도 감안해도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4월 달에도 44.1%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25.6%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기저효과가 좀 발휘가 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나마 진짜 놀라운 것은 53.3% 그리고 41.1% 이렇게 5자 4자를 그려간다는 사실이죠. 5자 4자를 그려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만 놓고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수출이라도 좋아야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슴에 와닿아서 5자 4자가 어쩌면
어쩌면요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수출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그래 수출은 좋다 이거예요. 수출은. 그런데 내수가 완전 폭망입니다. 내수가. 이게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보시다시피 매달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매달. 이거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해서 우리 바닥 경제가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 바닥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업자 이러면요.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를 뺀 1월 달에 실업자가 현재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 실업자가 157만입니다. 157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금 주도 일자리 해봤자 한 달 고작 27만 원 30만 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쓸 돈이 없다는 말이 분명히 거짓은 아닌 거죠. 쓸 돈이 없단 말이. 그런데 여기서 실업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 대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 대비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일상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어섬 보세요. 237만입니다. 이 실업자에서 시간이 지나면 시어섬으로 바뀝니다. 237만이면 엄청 많이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직 단염자 보세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20만 이상 늘었습니다. 구직 단염자가 는다는 것은 실업자에서 나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야, 좀 기다리자 이렇게 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시어섬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섬 인구도 분명한 것은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실업자가 지금 455만 6천 명이에요. 455만 6천 명. 여기에다가 세금주도 알바까지 포함하면 500만 가까이 됩니다. 500만 가까이 되면요. 경제활동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소비로. 그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소비로 이어지지도 않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것은 어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공급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4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107.68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요. 5.6% 올랐습니다. 5.6%.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4월에 생산자 물가가 5.6% 오른다면 5월에 소비자 물가는 3%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3월 달에 2.3%였죠. 그러면 4월 달에 2.3%였죠. 4월 달에. 그러면 5월 달에는 3%가 넘는다. 그러면 내수는 점점 어려워진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서 소비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부동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에서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는 기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고공행진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뭔가 정책 전환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표를 야당에다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재산세 감면 정도만 건드리겠다? 이게 재산세 감면을 기준이 6억이었던 것을 9억으로 올린다? 뭐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하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대전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뭉개진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조져댔는데 그 기업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예,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내수에서는 완전히 폭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통치력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수출과 내수 쌍거리가 되면서 훅훅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